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아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병원 1층 접수실 업무과 앞에서 새벽 한 4시 반인데 조용합니다. 이 조용한 장소 나만의 공간 한 30분 있으면 청소하는 아주머니 오시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 항생제도 잘 듣고 염증 수치도 많이 잘 떨어지고 이 병원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지겨운 일인데 어때 나름대로 잘 버티다가 잘 치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반등에 성공한 날이다. 그런데 이제 추가 동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좀 약하다. 알파벳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향후에 무언가 또 패를 낼 것 같은데 그 패가 뭐냐. 어제 이제 북경 거기 막루에서 세 명의 독재자를 보면서 트럼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건강도 좀 이상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트럼프도 많이 늙어 보이던데 뭔가 또 세상을 골탕 먹일 괴롭힐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은 없고 부정적인 뭔가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고용지표가 나오죠. 네,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PI라든지 여러 이제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업률이 4.2를 넘어선다면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채권 발행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에 한 방 먹이는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 저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돼야 미국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봐도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시장이. 순환이 빠르고 뭔가를 해보기는 어려운 장인데 로봇은 그나마 꼿꼿이 시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 로봇 정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제 로봇은 좀 조심하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정도도 또 로봇의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두 번 더 빠지면 들어가라. 대신 로봇은 1, 2등만 사라. 나머지 좀 비실비실한 애들은 사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특별한 것도 없고 좀 밋밋한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여기 관리한 아저씨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소음이 들어갔는데 이해 부탁합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1, 나스닥은 플러스 0.46, S&P 500은 플러스 0.6인데 아마 다 플러스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빨리 주식을 지금 미국 시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일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역시 알파벳 상승이 가장 큰 시장의 동력이었다. 미국 증시 알파벳 때문에 애플도 상승하고 또한 테슬라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알파벳, 애플, 테슬라가 상승의 리더가 되고 반면 엔비디아라든지 나머지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 많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일어서지는 못하는 모습. 네, 나스닥은 또 강하게 상승, 다우와 반도체는 좀 하락해 있는 모습. 미국 뉴욕 증시가 구글의 알파벳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다우와 반도체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알파벳 주가가 급등하며 기술주 위주로 강세 분위기가 형성됐다. 반면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를 들어 올렸다. 전날 미국 연방법원이 장 마감 후 구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죠. 독점적인 검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지만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알파벳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8% 넘게 급등 중이다. 알파벳이 그간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에도 주가 상승폭은 경쟁업체에 비해서 작았는데 이는 크롬의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우세했는데 이제 크롬이 불확실성을 벗어난다면
구글이 M7 중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7% 후반대까지 올랐는데 구글을 사는 거 알파벳을 사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롬 판결 후에 주요 기관들이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죠. 네. JP 모건도 2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할 정도로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애플이 또 3% 이상 넘게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사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수익성에 좋은 계약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은 또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발표된 절도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네, 이 7월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계절 조정 기준으로 구인 건수는 717만 1천 건으로 나타났다. 9월 710만 3천 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지난해 9월 이후 710만 3천 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 시장 전망치도 74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하회할 정도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내일이 이제 실업 보고서가 나오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작 전략가는 증시는 최근 안정세에서 벗어나 불안한 구호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 둔화, 관세 영향의 점진적인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그러한 것들에 지금 배어 있는 거죠.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 발표 뒤에 주가가 17% 급등하는 모습. 오늘 제가 슬쩍 보니까 SMR, 뉴스케일 파워도 많이 오르는 모습, 상당히 독특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절도보고서가 지난달에 736만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718만 건으로 줄면서 예상 740만 건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뭔가 좀 일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너버스하게, 센시티브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이제 내일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4.2였죠. 이게 이제 4.3까지 간다면 시장에 한번 공포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게 4.4까지 간다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98.070 마이너스 0.28% 하락, 달러가 소폭도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원달러는 1390원 0.35% 강세, 엔달러는 147.99엔 0.22% 강세, WTI는 2.64% 하락을 했네요. 63.86달러. 금 가격은 1.03% 상승 3,629.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시장이 뭔가 불안하면 플라이트 칼라 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가고 있죠. 은 가격도 41.875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4.6170달러 파운드당. 구리 가격은 살짝 빠졌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2년짜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606, 오늘은 5.22p 하락을 했네. 안정적인 모습. 10년짜리는 4.208, 0.69%포인트 빠졌습니다. 69bp. 아마 이제 이번 중순에 있을 미국 FOMC에서 확실하게 금리를 내리겠다. 이 시장이 이걸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335달러 소폭 상승, 엔비디아는 169달러 소폭 하락, 팔란티어도 1.6%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는 154달러, 애플이 237달러 3.26% 상승, 브로드컴은 0.67% 상승 300달러, 일라이닐리는 마이너스 0.16% 하락 733달러, 노보노디스크 0.64% 상승, 마이크론 0.51% 하락했네요. 117.87달러. 이 마이크론 이거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미정비정하다가 117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인텔도 마이너스 1.16% 하락. TSMC는 0.72% 상승했네. 230달러. 비트코인도 오늘 비트코인 올랐네. 111만 1825달러. 이더리움도 3.81% 상승. 이더가 다시 조정 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10% 넘게 상승을 했네요. 미국의 다양한 지역과 이제 스몰 SMR을 만들겠다는 계약들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뉴스케일 파워가 4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전 조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이브는 3.46% 하락, 계속 어제도 하락인데 오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메타는 0.12% 상승, 서클 인터넷 그룹은 1.57% 하락,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얘는 100달러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최근 장기금리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리스크에 대한 체크, 분석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글로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제 금리로 이동 중이다. 네. 금리 정책, 즉 통화 정책이 장기 국채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각국의 재정 리스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부채 부담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반등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장기 국채 금리 간 괴리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이다.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발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관심은 필요하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이전의 유럽 재정 위기 당시 그리스 등 픽스 국가에 비해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과거의 재정 문제처럼 유럽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준 개입 강화에 따른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 관세와 관련된 미 법원 판결, 프랑스 내각 불신안, 그리고 일본 총리 퇴진 가능성 등 장기 국채를 흔들릴 수 있는 다양한 불안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장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정책 금리는 내리고 싶은데 내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실물 경제를 반영해서 반대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및 다음 주에 걸쳐 미국 연준 쿠기사 해임 관련 법원 판결, 프랑스 및 일본 내각 퇴진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국제시장 입장에서는 단기 분수령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아직은 글로벌 시장 및 경기에 치명타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즉 금리 인하 정책 사이클과 장기 국채 금리 간의 괴리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면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죠? 네, 돈이 이제 실물 경기를 좀 내려야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의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걸리면 문제는 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 등 유로존의 주요 장기 국채금리가 22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미국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장기 금리는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부담스럽다. 금리 정책, 즉 통화 정책이 장기 국제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각국의 재정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지속 워칭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24년 미국 2년짜리 금리인데, 24년 9월에 50bp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왔다가 막상 금리를 인하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10년짜리도 그랬는데 지금 10년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는, 따라 내려오지도 않다는 거죠. 막상 금리를 인하했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모양새가 있다. 상당히 통화 정책, 금리 정책, 특히 이제 금리 정책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말이 안 듣는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버든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 뒷배경에는 수급의 문제, 채권이 추가로 더 발행될 가능성, 저렇게 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개판이라면 문제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런 가능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9월, 10월 초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지켜보고 천천히 주식시장을 플레이를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어제 한국시장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4,359억을 팔고 개인과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211억을 사는데 나머지는 또 팔고, 네, 반대로 선물 외국인이 940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동시에 매수를 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금 동향을 볼까? 고객 예탁금이 다시 68조로 늘어났네요. 9월 1일 기준으로. 신용잔고도 22조로 늘어나고, 22조 늘어나면 좀 위험한데, 예, 좀 너버스하게 신용잔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객 예탁, 수급은 다시 좋아지는 모습,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갖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뭘 사야 되느냐? 네, 뭘 사야 되느냐? 어제 이제 시장 테마주를 보면 퓨리오사 AI 관련주, 토마토 시스템, IT 싱글로벌, 에스페릭스, 포바이포, 핵융합 에너지, 계속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사마콘데서 두산 에너빌리티, 피츠로테크, 다운시스, 폴로 푸폰 관련주, 파이nem텍, 제가 좋아했던 파이nem텍, 15,000원까지 KH바텍, 고롱인드, 세경하이텍, UTI, 신규 상장 종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네, 미국 증시가 구글 알파벳 호재로 반등에 성공. 문제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모멘텀 부족과 이벤트 부족. 모레 있을 실업 발표, 이와 연계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몰릴 것이다. 미국 금리가 다시 하락을 나타내는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더 다행이다. 최근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현물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이상 현상이 큰 문제인데 그 이면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공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 모든 문제보다는 트럼프가 꺼낼 관세 정책 다음 뭘 꺼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네, 시장에 도움될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네, 10월 초 발표 전까지 10월 초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CPI, FOMC 회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갈 것 같다. 우리나라는 노보섹터가 시장을 리딩 중이라 노보섹터도 오늘 정도면 깎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쫓아가면서 사지는 말자. 오늘은 기존의 조방원, 노보 전력기기들이 순환매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뭔가를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없다. 모든 게 박스권 A들이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를 해라 하려면 네, 토모큐브, 올릭스 이후에 강하게 땡기는 종목은 없으며 언제든지 나타나면 노티스를 해주겠다. 중국 국경절 정도 관련주 종목,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서브트럭 뭐 이런 정도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감시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도 좀 우리가 가진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모큐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했던 종목들 많이 올라와서 기분은 좋은데 오늘은 또 바이오 5인방도 많이 올라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네, 즐거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분하게 비가 내리는데 가을이 금성 성큼 오는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